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타블렛,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 그림 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스탠다드한 크기의 키보드의 경우 거치대를 사용할 때는 경사지게 애매하게 걸쳐놓고 사용하거나 작업 공간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 때는 대각선으로 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짧은 시간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어깨와 손에 피로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그림쟁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디지털 드로잉 한손 키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타블렛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한손 키보드 2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조합으로 사용하기 좋은 한손 키보드 2개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단순 소개가 아니라 사용 후기와 함께 장단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휴이온의 KD100 제품인데요. 제품 구성은 본체, USB 케이블, 무선 리시버, 빠른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대입니다. 연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무선 리시버를 컴퓨터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나 설치를 했는데도 키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재부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설정은 조금 번거롭지만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요. 설정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우측 상단에서 클릭하면 키를 클릭했을 때 키 스트로크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 그리고 휴이온 KD100을 나란히 두고 키보드 키 설정에서 설정하고 싶은 단축키를 적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클립 스튜디오의 단축키 기본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클립 스튜디오의 단축키 설정을 누른 뒤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포이드 단축키가 I인데요. 이 키에 스포이드 단축키를 넣고 싶다면 I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아무런 설정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맨 하단에 기능 없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동그란 다이얼도 화면 확대 축소, 브러쉬 크기 설정, 위아래 스크롤 설정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 설정을 화면 확대 축소로 설정해 두었어요. 자, 그럼 연결하고 사용해 볼게요. 저는 테이블 위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유선 연결이 아닌 무선 리시버를 이용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러스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화원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설정 그리고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아참, 그 전에 제품 작동 상태는 LED 조명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다이얼 오른편에 보면 휴이온의 로고가 적혀있죠? 이 로고에 들어오는 조명색으로 알 수 있어요. 연결이 잘 되었다면 파란색, 그리고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깜빡일 경우에는 배터리가 없다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중에 만약에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충전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Z는 가장 치기 편한 좌측 하단 긴 키에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하나는 비워두고 오른편에는 손바닥으로 설정했는데요. 이 손바닥은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고 있을 때 사이즈 변동 없이 보이는 화면을 좌측, 우측, 하단, 상단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브러쉬의 크기 확대와 축소, 그리고 그 위에는 화면 크기의 확대 축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죠. 그리고 제품 오른편에는 펜, 지우개, 브러쉬, 올가미 툴과 그림 회전을 설정해 두었어요. 저는 일러스트보다 흑백 만화를 그릴 때가 비교적 더 많아서 컬러 일러스트를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스포이드, 톤 커브, 색조채도 명도 조절은 맨 윗줄에 차례대로 넣었고요. 맨 우측 상단에 저장 단축키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품 전체에 각진 부분이 없고 키를 누르는 부분이 자세히 보면 아주 약간 동그랗게 파여 있어서 손에 착 감깁니다. 제가 애플사의 매직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 중인데 키의 높이가 비슷하고요.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좀 키 높이가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오랫동안 좀 그릴 때면 7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그릴 때도 있는데 그때도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키감은 애플 가위식 키보드 그리고 로지텍 K3805를 이렇게 짬뽕? 쉐킷쉐킷한 느낌이랄까요? 가벼운 듯 하면서 은근 쫀득해요.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로로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은 단축키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는 18개의 키와 1개의 다이얼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격대의 진입 장벽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인데요. 막상 사용해 보다 보면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지만 만약에 학생분들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만큼 좋은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뜻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나오는 게이밍용 키보드의 그런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작고 컴팩트해서 휴대성이 좋고 예쁜 디자인의 그런 한손 키보드를 찾던 분들께는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큐센에서 나온 Q34 LED 게이밍 기계식 한손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후기를 가진 한손 키보드를 찾다가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은 2만원대 초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구성품은 제품과 사용 설명서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구입하실 때 청축, 적축, 갈축 세 종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은 소음이 적은 적축입니다. 받침대가 있어서 손목 부담을 살짝 덜어주긴 합니다만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아픈 건 똑같아요. 감안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블루투스나 무선 연결은 되지 않고 유선으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다른 설치 방법은 필요 없고요. USB 선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워낙 설치 방법과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제품의 장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2만원 초반대로 구입할 수 있어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좀 괜찮은 그런 입문용 한손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만족스러우실 법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가락 받침대가 있는데 이게 자리 차지는 해도 꽤 편하더라고요. 간혹 마우스 패드 중에 손목 받침이 있는 그런 패드가 나오던데 왜 그런 제품이 나오는지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이 제품의 단점은 단연 부피감인데요. 휴이온의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크기와 부피 차이가 꽤 나죠. 보시다시피 부피감이 크기 때문에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무난한 퀄리티의 한손 키보드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와 프로크리에이트 조합 한손 키보드 2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립 스튜디오가 선에 진심인 사람들이 헤어나오기 힘든 그림용 프로그램이라면 프로크리에이트는 질감에 진심인 사람들이 헤어나오기 힘든 그림용 앱인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작업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을 사용할 때 옆에 켜는 이 UI가 없는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림용 앱이지만 정말 아쉬웠던 점이 툴을 설정할 때, 지우개를 쓸 때,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할 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동할 때 그때마다 왼손과 오른손이 화면 위에서 이리저리 오고 가느라 너무 바쁘고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좀 하자면 클립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는 이 프로크리에이트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귀차니즘을 날려줄 큐티뽀짝한 한손 키보드, 그리고 시크한 매력이 있는 한손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예스워드라는 회사의 한손 키보드인데요. 제품 구성은 키보드, 5핀 충전선, 중국어로 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색상은 핑크, 화이트, 블랙이 있는데요. 핑크 색상 후기를 보니까 뽀얀 딸기우유색으로 귀엽다고 해서 핑크색으로 받아봤는데요. 확실히 검은색, 회색 파티의 이 키보드 사이에서 우유빛깔의 분홍색 키보드가 있으니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제품 로고가 이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로고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프로크리에이트만을 위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 자체에 이처럼 브러쉬, 지우개 레이어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키 그림이 도드라지지 않길 원해서 흰색 프린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만약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좋다면 화이트와 블랙 색상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결 방법은 키보드와 아이패드를 함께 두고요. 아이패드 설정에서 블루투스 화면을 먼저 켜둡니다. 그리고 단축키 키보드의 파워를 킨 다음 빨간색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나오는 동안 블루투스를 3초 이상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이패드 기타 기기에 2프로라는 기기가 뜨는데요. 이걸 연결하면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연결했을 때 몇 개의 키가 먹지 않아서 교환 문의를 드려야 하나 했는데 홈페이지 설정을 보니까 키보드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런 오류가 뜬다고 합니다. 혹시 제품 사용하면서 키가 안 먹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메모장을 켠 다음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꾼 뒤에 다시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연결해서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서 느낀 장점, 단점을 알아볼게요. 일단 장점으로는 확실히 이전보다 손이 편하고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었어요. 단축키의 필요성은 정말 써본 사람 입장에선 2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페인트와 지우개 변환, 그리고 스포이드,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세심하게 이렇게 조정해야 했던 것들이 키 한 번 누르는 걸로 조정이 되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용해 보니까
단축키 없이 어떻게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렸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인간이란 적응의 동물이죠. 그리고 해외 배송 제품이라 배송료를 포함해도 3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손바닥만큼 작고 가벼운 이 귀여운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구매 페이지에서 간간히 보이는 리뷰 중에 조악하다, 저렴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받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치가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는 깔끔하고 귀여운데? 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확실히 고급진 맛은 없어요. 정장, 슬랙스 이런 느낌보다는 청바지, 면티 이런 거에 가까운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약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조금 후에 소개해드릴 제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280mAh의 적은 배터리 용량 그리고 5핀 충전 단자입니다. 특히 충전선 하나쯤 뭐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충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이폰 쓰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라이트닝 충전 단자인데요. 급하게 나갔을 때 만약 배터리가 나가면 C타입 충전 단자선은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지만 라이트닝이나 5핀 충전선은 상대적으로 빌리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외출할 때 선 하나 더 챙긴다는 것이 은근히 번거롭기 때문이죠. 배터리 용량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했을 때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 특히 제가 고른 핑크색은 우주 최강 귀엽다는 것. 손의 피로 누적을 줄여주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제품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보완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펑킹이라는 회사 제품의 FBK28 한손 키보드 제품인데요. 제품 크기는 방금 전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보시다시피 가로폭이 좀 더 길어진 크기인데요.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ABS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외관상 고급스럽고 묵직한 인상을 주지만 무게는 147g으로 보기보다는 가볍습니다. 제품은 화이트와 블랙 색상이 있고요. 34개의 단축키로 구성되었어요. 연결 방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과 비슷한데요. 상단에 전원 버튼을 켜면 이 페어링의 키 버튼이 파란색으로 깜빡이는데요. 페어링 키를 꾹 누르고 아이패드 설정에 블루투스 기타 기기에 뜨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아까 그리던 그림을 마저 그리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키보드와 키 배열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다른 점이 아래 몇 가지, 그리고 왼편에 추가된 다른 키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레이어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스포이드와 퀵 메뉴의 버튼이 위치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생각보다 유용한 키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림을 그리다가 아이패드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좌측 상단, 그리고 밝기를 줄이고 늘리고 싶을 때 이 두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첫 번째 키는 캡처 기능, 그리고 그 옆으로는 백라이트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재생을 하거나 동영상 재생을 할 때 이전으로, 다음으로 재생과 멈춤을 쓸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키가 생각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 켜두었을 때 그림에서 클릭 한 번으로 멈추거나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림자를 찾을 때 손가락으로 터치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은 한손 키보드에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죠. 단점은 아직 사용하면서는 못 느꼈어요. 굳이 좀 찾아보자면 해외 배송이라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 외에는 제품의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도送료 포함 3만원 후반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1100mAh의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고 범용성도 높였어요. 작고 귀엽고 불필요한 이런 기능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게 좋다 하시면 이 제품, 그리고 크기가 좀 더 커지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그리고 충전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손 키보드 4가지 제품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그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